오늘은 많은 분들이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50대 남성이 진짜로 원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좋으면 달려들고 설레면 고백하고 거절당하면 상처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사랑에 대한 감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고요? 이제는 화려함보다 편안함을 원하고 자극보다 안정을 원하고 열정보다 신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50대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있고 싶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도 이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편하다는 게 뭔 대단한 말이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0대 남성에게 편안함이란 단순히 몸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검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겁니다. 50대 남성들은 이미 수십 년을 사회 속에서 자신을 긴장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윗사람 눈치 보고 아랫사람 챙기고 사업을 하면 거래처 눈치 보고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는 무게를 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50대 남성이 원하는 진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남성을 만날 때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점이 좋아요. 그렇게 어필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50대 남성들은 그런 어필보다 그냥 같이 있을 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을 더 원합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50대 남성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대단한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해온 일들, 내가 겪어온 고생들, 그것들을 가볍게 보지 않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알아봐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50대 남성은 무너집니다. 좋은 의미로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분이 알아봐줬어요. 그 한마디가 심장에 박혔다고요. 그분은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신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혀두었던 감정이 터졌다고 합니다. 50대 남성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오래된 외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결핍에서 온 게 아닙니다. 늘 강해야 했기 때문에 생긴 외로움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다 보니 진짜 감정을 꺼낼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50대 남성이 진짜로 원하는 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을 보고도 떠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여성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깊어서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다시 상처를 주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아예 감정의 문을 닫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열려는 게 아니라 열어도 괜찮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요. 50대 남성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말로 하는 사랑 고백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여성분들은 왜 말을 안 하냐고 답답해하거나 표현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50대 남성의 사랑 언어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것 있냐고 묻는 것, 춥지 않냐고 확인하는 것, 집에 잘 들어갔냐고 연락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 안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면 그 남성은 조용히 마음을 접습니다. 반대로 이런 작은 것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면 그 남성은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50대 남성의 사랑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대 남성들은 오래 함께할 사람을 원합니다.
짧고 강렬한 관계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쌓아가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몰아붙이거나 너무 강한 감정을 쏟아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다가가는 것이 50대 남성의 마음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진심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남성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앞서 50대 남성이 원하는 진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를 원하면서도 서로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오해의 벽을 조금 허물어 보겠습니다. 50대 남성들과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이 좋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그냥 고집스러운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50대 남성은 이미 수십 년을 살면서 자신만의 방식과 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마음이 다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50대 남성들도 변합니다. 다만 그 변화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 관계에서 자꾸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스스로 좀 더 나은 모습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변합니다. 압박받을 때는 버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간섭과 관심의 차이입니다. 50대 남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간섭이었다는 겁니다.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왜 연락이 늦었냐 이런 질문들이 쌓이다 보면 숨이 막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50대 남성은 이미 충분히 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이 뚜렷합니다. 그 공간을 침범당하는 느낌이 들면 그 관계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반면에 진짜 관심은 다릅니다.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냐고 묻는 것, 밥은 먹었냐고 한마디 건네는 것,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간섭이 아닙니다. 이런 관심은 50대 남성의 마음을 녹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간섭은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관심은 상대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차이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꿉니다. 또 한 가지 여성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대 남성들은 대화 방식이 다릅니다. 여성들은 대화 자체가 감정을 나누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풀고 공감받고 그 자체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50대 남성들은 대화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분석하려 합니다. 이 두 방식이 충돌하면 여성은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남성은 왜 해결하려 하면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합니다. 이 지점에서 현명한 여성은 먼저 말합니다. 지금은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 말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50대 남성은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냥 들으면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처럼 서로의 대화 방식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0대 남성이 여성에게 진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때입니다. 약속을 깜빡했을 때, 말실수를 했을 때, 상황 판단을 잘못했을 때, 그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봅니다. 바로 몰아붙이고 비난하면 그 관계는 금이 갑니다. 반면에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하고 가볍게 넘겨주면 그 순간 남성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 사랑이 됩니다. 50대의 사랑은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아닙니다. 잔잔하지만 깊은 강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50대 남성의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레임보다 든든함, 열정보다 묵직함, 그것이 이 나이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처음으로 내 편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줬어요. 그전까지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만큼은 그냥 내 편이었어요. 그 말이 저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50대 남성이 원하는 진짜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그 느낌을 처음으로 주는 사람, 그 사람이 50대 남성에게는 세상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기보다 그냥 그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50대 남성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50대 여성이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남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는 50대 여성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50대 여성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층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층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까이 있어도 늘 엇갈리는 관계가 됩니다. 50대 여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자기중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50대 여성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된 겁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말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온 자신에 대한 회복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50대 여성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또 지워버리려 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상대의 일정을 당연하게 맞추길 기대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50대 여성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반면에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먼저 묻는 사람, 상대의 취향과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50대 여성이 관계에서 원하는 두 번째 핵심은 존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존중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내 감정을 오버라고 무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존중이 됩니다. 50대 여성들은 이미 오랜 시간 자신의 감정이 과하다거나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게 끌립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여성이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게 왜 문제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러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성은 이 사람한테 감정을 꺼내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 결론이 내려지면 그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유지되더라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50대 여성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으려면 그 감정을 먼저 받아주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힘드셨겠다. 이 한마디가 수십 번의 저녁 식사보다 강력합니다. 50대 여성이 원하는 세 번째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 세대의 관계 방식처럼 남성이 이끌고 여성이 따라가는 구도를 50대 여성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드 받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구조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서로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는 관계를 원합니다. 내 말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고려되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50대 여성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에 만났던 분은 늘 자기가 다 결정하고 나한테는 그냥 통보했어요. 처음엔 남자다워 보였는데 나중엔 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만나는 분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물어봐요. 그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이 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50대 여성이 원하는 건 결정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0대 여성들은 솔직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벽하지 않아도 솔직한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해요. 이런 것은 잘 못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포장지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용기, 그게 50대 여성에게는 매력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0대 여성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왜 자꾸 혼자 있으려 하냐, 나랑 있기 싫은 거냐,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50대 여성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여성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50대 여성이 원하는 사랑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내 감정을 받아주고 나와 동등하게 관계를 맺으며 내 공간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50대 여성은 비로소 진짜 사랑을 느낍니다. 다음에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실제로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관계 속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갈등의 실체와 그것을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50대 남녀가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등은 속도의 차이입니다. 남성은 관계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느린 속도로 가려 합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으니 굳이 더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성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감정적 교류를 원합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깊이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충돌하면 여성은 이 사람이 나한테 식었나 하고 불안해하고 남성은 왜 자꾸 확인받으려 하나 하고 피곤해합니다. 둘 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갈등을 넘어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느려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속도가 이 사람의 편안한 속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이 자꾸 확인하려는 것이 불신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고 싶은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해 하나가 생기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자주 생기는 갈등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50대는 누구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결혼, 이전 연애 힘들었던 시간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현재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어떤 남성은 전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 시간 자체를 덮어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여성은 상대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두 입장이 부딪히면 왜 말 안 하냐는 쪽과 왜 자꾸 캐묻냐는 쪽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과거는 상대가 꺼낼 준비가 됐을 때 들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타이밍을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과거를 꺼내지 않는 남성 입장에서는 상대가 당신을 더 알고 싶어서 묻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자녀 문제입니다. 50대 관계에서 자녀는 굉장히 민감한 영역입니다. 양쪽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들이 이 관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반대하면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 때문에 관계를 숨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반응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싫어하더라고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결국 당신이 문제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함께 풀어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어느 한쪽이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새로운 관계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반응이 어떻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상대를 의심하거나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갈등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불편해서 꺼내지 않으려 하지만 실제로 50대 관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느 한쪽이 늘 더 많이 부담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균열이 생깁니다. 주는 쪽은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고 받는 쪽은 눈치가 보입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은 초반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색하더라도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부담하는 방식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돈 문제를 회피하다가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섯 번째 갈등은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50대 관계에서 서로가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다를 때 생기는 갈등입니다. 한쪽은 그냥 좋은 동반자 관계를 원하고 다른 쪽은 완전한 결합을 원할 때 이 차이를 방치하면 한쪽은 계속 기다리고 한쪽은 영문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적당한 시점에 이 관계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이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50대 남녀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 다름에서 옵니다.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50대의 사랑입니다. 다음에는 그 다름을 넘어서 진짜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원하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진짜 깊고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50대의 관계는 20대나 30대의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많은 부분이 감정의 폭발로 이루어집니다. 설레고 두근거리고 상대에게 빠져들고 그 감정이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그 방식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압니다. 감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대의 진짜 관계는 감정보다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의지, 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 사람 곁에 머물겠다는 결심, 그것이 50대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선택을 매일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사람 곁에 있겠다는 선택, 오늘도 이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겠다는 선택, 오늘도 이 사람에게 솔직하겠다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리지만 선택은 다처럼 관계를 붙들어줍니다. 50대의 진짜 사랑을 원한다면 감정이 가라앉아도 선택을 놓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청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듣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자신의 생각이 강해집니다. 오랜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듣다가 자기 경험으로 대입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대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청은 내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50대에 진짜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관계가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깁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 연락을 주고받는 것, 고민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특별하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무감각해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습관, 오늘도 함께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습관, 이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산소 같은 것입니다. 50대 관계에서 감사 표현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조용히 말라갑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세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50대는 각자의 삶이 이미 상당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있고 취미도 있고 혼자만의 루틴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바꾸길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상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질투하지 않는 것,
상대가 혼자만의 취미를 즐길 때 방해하지 않는 것, 그 세계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증거입니다. 내 곁에 있을 때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나와 함께할 때 더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50대 관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네 번째는 갈등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갈등 자체를 피하려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감정 소모가 두려워서,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으로 쌓이다가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능력이 관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척 덮어두는 것도 아니라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나는 이런 부분이 불편했어요 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50대 관계를 오래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50대 관계가 오래되면 패턴이 생깁니다. 늘 같은 식당, 늘 같은 대화, 늘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패턴이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정체시키기도 합니다. 가끔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함께 가보는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같이 해보는 것, 그런 새로운 경험이 관계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억지로 되살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새로운 설렘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입니다. 50대의 사랑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함께 있다는 것 자체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사람이 하는 사랑은 젊을 때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어서 좋았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50대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멈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가장 진심 어린 말입니다.